베트남전 시기에 굉장히 많은 미그 에이스들, 미그기를 떨어뜨려서 에이스가 된 조종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항공기이고, 탑건 매버릭이 개봉을 했었잖아요. 클럽에서 다들 모여서 이제 놀고 있는데 어떤 조종사가 나는 킬마크가 있는데 너희는 있느냐, 상대 조종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전투기 떨어뜨려 놓고 왜 그렇게 허세를 부리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탑건 매버릭이 나온 그 F-18이라는 전투기가 좋은 전투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전투기조차 상대를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항공기들이 지금의 F4하고 F5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3년에서 45년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투기 기령으로 40년은 적절하지 않은 기령입니다. 만약에 F4 팬텀과 F5 전투기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한다라고 이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면 우리도 미래가 없겠죠. 예, 안녕하십니까.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류성엽이라고 합니다. 팬텀 항공기가 처음 한국에 도입된 건 베트남전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던 F5 전투기를 베트남군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미 공군이 한국 공군에 군사 지원을 한 것이 최초 팬텀 도입이 되겠습니다. 제트 전투기 시대에 들어와서 레이더를 달고 BVR이라고 얘기하는 가시거리 외 교전 수행 능력을 최초로 갖췄던 항공기들 중에 하나였다. 당시에는 미 공군, 미 해군이 양쪽 모두 사용하는 굉장히 우수한 전투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공군에 처음으로 F4가 도입됐었을 때는 일본보다 우월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굉장히 자랑거리였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공군의 중추였고 공군 전투력의 상징이었죠. 베트남전 시기에 굉장히 많은 미그 에이스들, 미그기를 떨어뜨려서 에이스가 된 조종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항공기이고, 탑건 매버릭이 개봉을 했었잖아요. 클럽에서 다들 모여서 이제 놀고 있는데 어떤 조종사가 나는 킬마크가 있는데 너희는 있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대 조종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전투기 떨어뜨려 놓고 왜 그렇게 허세를 부리느냐는 식으로. 근데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탑건 매버릭이 나온 그 F-18이라는 전투기가 좋은 전투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전투기조차 상대를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항공기들이 지금의 F4하고 F5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표된 내용으로는 77년에서 79년경에 도입이 됐었고 96년에 수명 연장 기골 보강이 있었었고 운용 기간은 지금 43년에서 45년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공군 항공기 추락 사고가 총 37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51.4%인 19건이 이들 노후 전투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후 전투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미군도 냉전 끝나고는 항공기 기골 보강을 해서 좀 오래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투력에 문제가 있다라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수명에 이르면은 도태를 시키는 게 보통이고 전투기 기령으로 40년은 적절하지 않은 기령입니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기동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훈련 중에 기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항공기의 무리는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을 넘어서게 되면은 교체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부분 비행은 소령 때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많아봐야 40대 초반 2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사이가 대부분의 조종사들이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행을 하는 거는 20대에서부터 30대 정도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전투기 기령이 40년을 초과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예전에 제로 사출 자석이라고 해서 그 속도하고 고도가 0인 상태에서도 사출했을 경우 사출이 성공하는 비상 탈출 자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F5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로 사출 자석이 항공기에 탑재가 되면서 조종사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F5 추락 사고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가 탈출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노후 전투기 문제를 그런 비상 탈출 자석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성능 개량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양쪽 다 그 공중우세를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그 상황이 달라질 거냐? 만약에 F4 팬텀과 F5 전투기를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한다라고 주변국 비교해서
다들 한 세대 정도씩 아래 등급의 항공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면 우리도 미래가 없겠죠. 밀려드는 전차들을 항공기로 막으면 사람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항공기로 못 막고 대전차 미사일을 들고 나가서 사람이 막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크라이나군도 그렇게 희생이 큰 거예요. 국산 전투기가 2020년대 후반이 되면 나올 거예요. 그 전력들로 대체를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고, 현실적인 대안 굉장히 좀 빨리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외국에서 중고 전투기를 도입해서라도 대체 전력을 빠르게 찾는 것도 답일 수 있고요. 군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 좀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예산을 굉장히 충분히 주겠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해라, 이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한국공구 5세대 전투기의 대수가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굉장히 빨리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국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뭐 겨우 F-35 20대 더 샀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냥 100대 단위씩 끊어서 사야 돼요. 그래야지 협상력도 올라가고요. 어떤 물건이든 살 때 싸게 주세요, 기술도 주세요 이러면 주겠어요? 안 주지. 오히려 덩어리를 크게 가지고 가고 한 번에 딜을 해야 돼요. 이만큼 우리가 살 테니까 기술도 이만큼 더 주세요, 이런 딜을 할 필요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액수로 한 번에 일종의 블럭 딜을 해야 돼요.